혜지입니다. 여러분 한가위 잘 보내셨나요? 저도 명절 잘 보내고 여러분을 새로운 책으로 찾아왔습니다. 네, 얼마 전에 독서 천재가 된 홍 팀장에서 나왔던 책이죠. 종이 위의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인데요. 지금 요 책은요, 앞에 딱 그 표지 컬러가 완전 강렬한 레드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같이 레드로 깔맞춤을 했어요. 네, 깔맞춤. 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좀 살펴보는 게 좀 다른 책과 좀 사뭇 다른 거는 부분은 요 옆에 보면은 28세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글이 써져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책이 초판이 나오고 나서 계속 찍어낸 게 28세를 찍어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저는 얼마 전에 주문을 하고 딱 봤더니 29세가 되어 있어요. 네, 29세. 그래서 제가, 이 책도 이렇게 마케팅 전략이 또, 잘 되었구나. 이걸 보니까, 와, 이건 진짜 베스트셀러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소리 소문 없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팔리는 신비한 책. 우리도 이 신비한 책의 매력에 한번, 푹 빠져봅시다. 네, 꿈을 실현시키는 기록의 힘 해서 이렇게 깃털이 달린 펜대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신이 쓰는 순간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당신이 펜을 드는 순간 당신의 삶은 기적처럼 바뀐다. 마치 거짓말처럼.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기록을 했을 때 조금 더 그 명확성이 좀 확률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냥 머릿속에서는 정리가 되지 않고 그냥 생각해서 스치고 지나가고 그럼 땡. 기억이 잘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일부러 인스타그램에다가 좋은 그 학원의 글을 카드형으로 만들어서 올려놔요. 그 이유는 제가 보기 위해서요. 네, 필요할 때 보기 위해서 그렇게 올려놓는데 그것 또한도 우리가 기록해서 다시 보고 확인하고 좀 더 오래 새기고 이러려고 하는 목적인 것 같습니다.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인데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썼어요. 좋은 일은 일어나게 마련이다. 이 책의 내용에서 읽다가 발췌한 건데요. 내용이 너무 좋아서 오늘의 제목으로도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네, 헨리에트 앤 클라우저 박사는 제가 처음 접한 분인데요. 라이팅 리소시스의 대표자 베스트셀러 마음을 종에 담자.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기록법 이 책을 쓴 저자래요. 그림 이게 그 제목만 봐도 한번 또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책인데요.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김승우 회장님도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는 100번을 써서 그걸 한 7번 하셨는데 다 이루셨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기록하고 적고 그리고 목표를 이루고 하는 것들이 어떤 그 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팁. 네, 그래서 되게 많이 끌리는 제목입니다. 기록하는 것은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기록하는 것은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진다. 기록하는 것은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진다. 얼마 전에 접했던 책에서도 짐 캐리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 짐 캐리가 무명 시절에 굉장히 너무나 가난했고 집도 없이 지냈고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할리우드 언덕에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백지에다가 출연료라고 딱 적고 스스로에게 $10,000,000를 지급했던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5년 동안 지갑에 넣고 다녔죠. 놀랍게도 정확히 5년 후에 짐 캐리는 더맨더머와 배트맨의 출연료로 자신이 예전에 스스로에게 지급했던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1,700만 받았다고 합니다. 보시죠. 이 이야기가 아주 특별한 기록의 힘 내용에 나와 있어요. 또 다른 성공을 가져다 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만화 딜버트라고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는 이 책을 읽고서 찾아봤어요. 근데 너무나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유명한 아주 풍자 만화더라고요. 전 세계 65개국에 25개의 언어로 2,000종의 신문에 연재가 되고 있고요. 이 이야기는요, IQ 170의 천재 엔지니어의 이야기예요. 대기업의 엔지니어로 일하는
딜버트가 회사 생활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동료들은 그를 엉뚱하다고, 그리고 엉뚱해서 얼간히 취급을 했어요. 화이트 컬러 사무실에 생길 수 있는 일들을 매우 신랄하게 풍자한 만화고요. 전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연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딜버트로 일약 세계적인 만화가가 된 스콧 애덤스 역시 기록을 했대요. 목표를 기록으로 남기면 구체적인 결과가 다가온다라고 항상 주장해 왔어요. 목표를 기록으로 남기면 구체적인 결과가 다가온다. 어떻게 했는지 읽어봐 드릴게요. 지금까지 자신의 목표를 계속 기록으로 남겼는데 하나의 목표가 딱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다음 목표를 바로 적었대요. 하나의 목표가 이루어지기도 어려운데 하나의 목표를 딱 이루고 나면 그 다음 목표를 적고 또 적고, 그래서 계속해서 자신의 목표를 쭉쭉쭉 이뤄나갔다는 거예요. 이 애덤스는요, 아주 낮은 임금을 받는 공장의 말단 직원이었대요. 근데 사무실 책상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낙서를 했대요. 나는 신문에 만화를 연재하는 유명한 만화가가 될 거야 라고. 나는 신문에 만화를 연재하는 유명한 만화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루에 15번씩을 썼대요. 15번씩. 여러분들도 요걸 한번 팁으로 생각하셔서, 우리가 김승우 회장님의 생각의 비밀은 100번을 쓰는 거잖아요. 그게 조금 무리가 있으신 분들은 이 애덤스처럼 15번을 한번 써보시는 걸 도전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15번씩을 써 내려갔고요. 그리고 이때 만화는 다 거절을 당했대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를 하지 않은 거죠. 그러기를 수백 번. 마침내 한 신문사와 만화 연재 계약을 맺게 되었대요. 그리고 지금 썼던 목표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죠. 그러자 그는 지금껏 썼던 문구를 바꿨어요. 나는 세계 최고의 만화가가 되겠다 라고요. 나는 세계 최고의 만화가가 되겠다. 이것도 하루에 15번씩을 썼대요. 두 번째 꿈이 이루어졌을까요? 당연히 이루어졌겠죠. 현재 딜버트가 전 세계적으로 2000종의 신문에 연재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어딜 가도 딜버트 캐릭터, 여러분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딜버트 캐릭터 제가 올려봐 드릴 걸. 저는 이 책을 통해서 검색을 해보다가 딜버트라는 캐릭터를 처음 접했거든요.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굉장히 유명한 캐릭터더라고요. 그리고 커피잔, 컴퓨터 마우스패드, 탁상 다이어리, 캘린더들을 볼 수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캐릭터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딜버트를 주제로 한 TV쇼는 미국에서 매주 방송이 되고요. 이제 스콧 애덤스는요, 이렇게 쓰고 있대요. 하루에 15번씩 나는 플리처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요. 정말 멋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오프라 쇼에 단골 초대 손님으로 초대가 되는 수지 올만은요, 금융가의 기재래요. 뉴욕타임스에서 베스트셀러 1위로 선정한 금융 자유를 부르는 9가지 방법의 저자이기도 한 그녀의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려 드릴게요. 수지 올만은요, 멜릴 리치에서 일하게 되면서 부과된 할당량을 채울 수 없을 거라는 압박감에 시달렸대요. 그리고 그녀가 그때의 수입은 웨이트리스로 400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48만 원이 채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그 수준밖에 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종이에 원하는 모습을 적었대요. 그리고 매일 아침 직장에 가기 전에 반복해서 이렇게 적었답니다. 나는 젊고 강하고 똑똑하다. 최소한 한 달에 1만 달러는 벌 수 있다. 나는 젊고 강하고 똑똑하다. 최소한 한 달에 1만 달러는 벌 수 있다. 라고. 1만 달러는 거의 1200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이요. 살짝 모질란 금액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그 나라 사람들이나 아니면 우리 구독자님들이 좋아하시는 월 1000, 그 수준을 적은 거예요. 50만 원도 채 안 되는 월급을 받는 사람이 1000만 원 벌기가 쉬울까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근데 목표치를 달성했대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말을 행운의 부적처럼 입에 달고 다녔는데, 사실 그런 게 있잖아요.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두려운 마음을 맞서기로 해서 능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딱 버려버린 거예요. 내가 두려운 게 있잖아요. 두렵지만 어차피 해야 되고, 두려움을 갖고 있든 안 갖고 있던 내가 목표를 이뤄내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맞서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능력이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딱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을 바꿨냐면, 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무엇이든지 가능해 라고.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내가 어떤 진리로 깨닫고 나서 그런 식으로 기록을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한 거죠. 나는 젊고 강하고 똑똑하다. 나는 젊고 강하고 똑똑하다. 최소한 한 달에 얼마를 벌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기록을 할 때 구체적으로, 그리고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선은 내가 되고 싶은 걸 하루에 15번씩을 써봐도 좋은 팁일 것 같고, 그리고 내가 1차적으로 목표를 이뤘을 때 그 다음 목표를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두려워하는 그런 목표를 썼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안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잖아요. 네, 정말 원하고 절실한 꿈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또 좋은 이야기를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좋은 일은 일어나기 마련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이 책에서는요,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구체적인 생각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난 기록하는 게 싫어. 기록에 무슨 특별한 힘이 있겠어?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도전을 해볼 수 있을지, 그게 이 책에 나와 있어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어.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되게 헷갈릴 때가 언제였냐면, 이 일도 하고 싶고 이 일도 하고 싶고, 대체 나는 뭐를 잡아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두 개를 같이 하자니 또 그렇고, 두 개를 놓자니 못 놓겠고. 그래서 저는 그럴 때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말 가장 내가 원하고 가장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는 것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팁이 나와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달성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맞아. 우리 매번 이 부분 때문에 무언가를 도전을 못하고 무언가를 쓰는 것조차도 할 수가 없어요. 만약 달성하게 된다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어? 난 두려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받을 준비가 됐다는 걸 어떻게 알지? 원하는 것을 받을 준비가 됐다는 걸 어떻게 알지? 이 부분도요, 여러분 굉장히 궁금하시죠? 저도 되게 궁금한데, 저도 읽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내용들이 여기에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이미 알고 있어.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은 몇 개나 있을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지? 정말 어떻게 알지? 저 같은 경우도 방법을 다 써보고, 그리고 나서 되게 힘들어도 보고,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도 해보고, 두렵기도 하면서 다시 포기를 할 뻔 하다가 다시 마음을 다잡고 다시 방향을 바꿔서 했던 기억이 나요. 한 번에 2가지 이상의 목표를 세울 수 있을까? 또 공경에 빠졌을 때는 어떻게 하지? 공경에 빠졌을 때, 내가 위기에 접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극복을 하고 일어날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목표를 기록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 대체 그냥 머릿속에 생각하고 내가 그냥 늘 머릿속에 생각하면 되는데 뭐가 기록이 중요할까? 제가 100번 쓰기를 하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에휴, 귀찮고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아직 때가 되지 않은데, 우리가 시험을 보고 할 때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우리가 그 테스트에 통과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훈련했던 그런 내용들이 나한테 지식으로 쌓여요. 그러다가 종국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테스트를 보다 보면 종국에는 합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쌓이고 쌓이고 누적되고 누적되고 그런 것들이 성과를 내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목표를 기록하는 것도 첫 술에 배가 부를 수는 없잖아요. 처음에 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만 예를 들면 저는 100번을 쓰기를 처음 해서 성공을 했어요. 근데 그 전에 전조적인 그런 작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죠. 이미지도 띄워보는 활동도 하고 연습도 하고 훈련도 하고 그리고 책을 되게 오랫동안 읽고 그리고 보물지도를 그린 것도 진짜 몇 년, 한 10년 전쯤에 10년 전이라고 하면 너무 오래됐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목표를 이루고 싶어서 책을 찾다 보니까 보물지도도 찾게 되고 그러면서 보물지도를 딱 그렸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수년이 흐른 다음에 100번 쓰기를 또 접하게 돼서 그때 이루게 된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목표를 기록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예요. 우리가 포기를 해요. 처음 해보고 안 된다고. 그러면 영영 그 기록해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못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지만 내가 정말 절실하잖아요. 내가 훈련하고 또다시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새로운 소원을 기록하고 100번 쓰기도 차곡차곡 이게 쌓여서 된다는 거죠. 근데 혼자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나살기 프로젝트에 오시는 그런 분들은 제가 날마다 확인을 해요. 제가 단톡방에다가 대답은 매일 해드리지 않지만 제가 날마다 확인을 해요. 아, 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나름 또 현실에 부딪혀서 포기를 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그러신 분들은 왜 목표를 기록해야 하는 게 중요한지를 이 책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계속 목표를 세울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의 지원을 받을까? 아니면 혼자 해야 하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고민스럽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지원을 받는 부분, 혼자 해야 하는 부분 다 각각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책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목표 설정에 있어서 환상과 상상의 차이는 무엇인지, 왜 원대한 꿈을 갖는 일, 원하는 걸 말하는 게 두려울까?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와 있어요. 이곳에서. 기록했는데도 실현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기록의 순환주기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생각들에 대한 답이 나와 있어요. 기록했는데 실현되지 않으면 그냥 아,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쵸? 여기에서 제가 앞부분에 있어서 좋은 내용,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장 빠르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총명하고 가장 부유한 사람에게는 큰 승리는 오지 않는다. 큰 승리는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다. 큰 승리는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다. 제가 이 부분에서 되게 많이 이렇게 딱 심쿵했거든요. 마음에 딱 와닿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도 이렇게 목표를 이뤄내고 그리고 또 다음 이렇게 업을 하려면 너무 많이 힘이 드는 걸 느껴요. 네. 근데 제가 그러면서 이 쓰러지고 다시 제 머릿속은 막 돌아가는 거죠. 어떻게 하면 다시 점프업을 할 수 있을까? 머리를 이렇게 자꾸 돌아가게 하는데 이게요, 잘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정말 어려운 순간순간 고비고비가 많이 와요. 그리고 감정의 무너짐도 많이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어려운 순간을 잘 버티고 일어나야지만 그 다음 점프업이 확 돼서 성장이 딱 돼 있는 거를 느낄 것이다 라고. 근데 그 안에 이 밑에서 하는 활동들은 참 재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참 재미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의 경우는 그랬거든요. 정말 숨이 탁탁탁 막힐 정도로 고비고비 어려운 순간순간이 많다는 걸 느끼고, 아, 나는 정말 능력이 없나? 나는 잘해낼 수 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많다고요. 근데 그럴 때도 항상 생각이 나는 건 나의 목표. 나는 정말 내가 진정 원하는 목표가 딱 한 가지 있을 때 그 목표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 목표가 명확하게 한 가지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제 경우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힘들고 엎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할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됐어요. 그래서 기록을 해서 내 목표를 정확하게 보고 있고 내 목표가 무엇인지 결정을 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필수적인 것 같아요. 내가 잘 될 때는 몰라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좀 어려운 순간에 나를 지탱시켜 줄 수 있는 어떤 무기가 필요한데, 그게 기록을 해 놓는 내 명확한 한 가지 목표였어요. 네. 이 이야기가 굉장히 와닿는데요. 여러분, 꿈을 실현시키시려면 지금 바로 여러분 자신만의 목표를 담은 목록을 작성하래요. 어떤 걸 써야 할지 잘 모르잖아요. 그냥 종이 앞에 두고 머뭇거리지 말고, 너무 거창해서 불가능할 것 같아서 포기하고 싶더라도 무조건 기록을 하래요. 기록. 그냥 거창하더라도, 내가 못할 것 같더라도 기록하시라는 거죠. 구체적인 수단이 전혀 없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기록하고 계속 적어 내려가고,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소원들을 원하는 만큼 길게 적으래요. 그러니까 소원은 한 가지 두 가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 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잘 몰라. 그래서 뭘 적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별로 원하는 게 없고 그냥 이대로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지. 그래서 돈을 조금 더 벌고 싶은 거지, 이 사람이 왜 꼭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게 진짜 절실해. 그러면 쭉쭉쭉쭉쭉쭉쭉 써내려가요. 그리고 내가 생활했을 때 불편했던 부분들을, 아, 나는 내가 목표를 이뤄서, 목표로 삼고 목표를 이뤄서 이 불편한 상황을 해결하겠어. 이런 마음이 딱 있으면 그 목표들이 쭉쭉쭉쭉쭉 써내려지더라고요. 네, 저는 그랬어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창한 목표라도 괜찮고 돈과 시간에 구애받을 필요도 없대요. 사실 제가 생각해도 돈과 시간은 별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내 생각, 내 마음, 내 육체의 무기력감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돈이 없을 때 사업체를 읽어냈기 때문에 돈은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시간도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내 정신을 붙잡고 내 정신이 정말 하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조건 운동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막 걱정이 돼. 돈도 벌어야 되고. 근데 몸은 무기력하고 생각도 무기력하고 이렇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무조건 걷고 내 몸을 스트레칭을 해서 아프지 않게, 이게 딱 무너지는 게, 육체가 무너지니까 정신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실패를 하거나 어떤 목표를 달성할 때는. 제 경우는 그랬던 것 같아요. 머리가 아프고 이 목이 아프고 허리까지 아프고 이 다리는 근육이 없어서 무기력해질 때 저는 한 번도 스트레칭을 해본 적이 없는데 스트레칭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으쌰으쌰 하는 걸 느껴봤어요. 여러분도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럴 때 몸을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김승호 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무조건 걸으라고. 그리고 남자한테는 이거, 잇몸 일으키기, 요걸 해서 체력을 길렀을 때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만큼 내 정신이 무기력한 게 가장 힘들더라고요. 또 여기에 이런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항상 가지고
있다.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정말 그렇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또 우연하게 정말 그렇게 됐어. 와, 나 우연이야. 내가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하는 게 옳대요. 우연이라고 하는 일들 대부분이 자신이 세상을 향해 보낸 무의식적인 메시지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무의식적인 메시지에 의해 일어난다. 이거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정말 생각을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진짜 난 진짜 왜 이렇게 돈도 없고 나는 잘하는 것도 없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무의식적인 일이기 때문에 나한테 어떤 기회라는 것들이 왔을 때 슬쩍 지나가도 내가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고 싶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 기회라는 애가 딱 왔을 때 이게 기회가 아닌데도 기회라고 딱 잡아버려서 나를 이게 기회의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믿음을 표현하게 되잖아요. 그럼 결국 현실로 나타난다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그래. 저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좀 불편한 사람 관계에서 불편한 게 있으면 이게 해결된 것처럼 그리고 잘 화합이 된 걸로 이미지를 딱 바꿔요. 근데 이 감정이 좋지 않잖아요.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생각하기가. 근데 제가 생각한 게 무엇인가를 딱 생각을 해봐요. 나는 나쁜 관계를 원하나? 아니면 그냥 감정이 대립이 되는 걸 원하나? 뭘 원하지? 그러면 생각해보면 나는 잘 해결이 되는 걸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정이 지금은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 근데 내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악수하고 그래 웃으면서 서로 대화하는 어떤 이미지를 띄워요. 그러면 저에게 최대한 나쁜 일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좋게 마무리가 되는 그게 저는 많이 느꼈어요. 사람 관계에서 저는 그 이미지를 띄워서 메시지를 딱 보내잖아요. 그 에너지 파동이 전파가 된 것처럼 해결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하고 보고 싶지 않고 그냥 마음에 들지 않고 이러면 정말 이렇게 거리가 생기고 결국에는 보지 않게 되는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그러다가 또 한 번은 연락이 왔으면 하는 사람, 특히 예전에는 우리 남편과 싸워서 안 만나고 있을 때는 제가 화가 좀 풀리면 이제 연락 좀 왔으면 좋겠다. 만약에 화가 났을 때는 연락이 전혀 안 와요. 화가 나도 모르게 풀릴 때, 왜 사람이 싸우고 며칠 지나면 풀리잖아요. 풀리잖아요. 그러면 연락이 와요. 그리고 그냥 남편 외에 사람들하고도 연락이 궁금하다 하면 연락이 와요. 저는 정말 신기하게 사람 관계에서는 에너지를 보내면 되게 많이 땡겨다 줬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연락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이미지를 띄워보세요. 저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현실로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에너지 파동이나 전파, 진동 등을 발산해서 필요한 사람이나 해결책을 자신에게 끌어당겨 믿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그런 거거든요. 이건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이 현상을 신의 계획이라고 말한대요. 신이 나를 도왔어. 이렇게. 네. 소원을 적는 행위는 우주에 보내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다. 자, 우주는 이렇게 회답을 한대요. 당신이 보낸 메시지를 잘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한창 노력하고 있어요. 라고. 우주는 또 여러분에게 팁을 드리자면 내가 소원을 이렇게 적어서 우주에 보내잖아요. 근데 나쁜 거 이렇게 적잖아요. 그럼 잠재의식도 그렇고 이 우주도 나쁜 것도 얘가 바라는 거구나 해서 그 일을 벌어지게 한대잖아요. 네. 일단 목표를 기록하고 나면 무의식적으로 두뇌는 목표를 달성하는 쪽으로 움직인다.
활동 시간을 초과하면서까지 두뇌는 이러한 작업을 계속하는데 잠자는 시간, 꿈꾸는 시간에도 목표를 향해서 항상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잠자는 시간에 우리가 잠재의식 속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입을 딱 시키고 입력 딱 시키고 잠을 자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런 이야기죠. 네. 목표를 적은 사람들 중에는 꿈속에서 특정한 아이디어를 얻었다거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목표 달성에 대한 힌트를 생각해냈다고 하는 사람이 많대요. 와, 우리가 잠자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불확실한 목표 때문에 기록을 방해하잖아요. 종이 위에 뭘 적어야 되지? 도대체 뭘 적어야 되지? 그렇다면 그냥 일단 아무거나 기록을 해보시래요. 아무거나 기록하고 그냥 쓰고 또 쓰고 계속 쓰래요. 그러면 기록을 딱 하다 보면 목표가 호련히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거죠. 그것도 이제 연습이니까. 여기에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상형을 어떻게 만나지? 그리고 나도 결혼하고 싶어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도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접했어요.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글로리아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기록을 한 내용대로 이상형 남편을 만나서 지금 11년째 살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이 글로리아가 남편을 만나기 2년 전부터 이런 순간이 오리라고 확신하고 글을 적기 시작한 거예요. 그 글을 적기 시작한 거는 나도 결혼하고 싶다 이렇게 친구에게 말했을 때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마음으로 편지를 한번 써보라고요. 그녀는 자녀를 가질 마음의 준비가 될 때마다 이런 아이를 원합니다 라고 그냥 미지의 영혼에게 편지를 쓰곤 했대요. 나는 이러이러한 아이를 원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 미래에서 아이로부터 응답이 딱 들리는 것처럼 마음이 따뜻해져 왔대요. 마음이 따뜻해. 우리 아이를 만났구나. 만날 수 있구나. 이런 어떤 그 답을 들은 것 같은 그런 아이가 진짜 자신에게 올 거라는 무한한 믿음이 샘솟았다고 이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글로리아는 자신도 그 방법을 사용해 보기로 한 거죠. 그래서 편지를 썼고 첫 번째 편지는 이렇게 쓴 거예요. 사랑하는 소울메이트에게 일생 동안 홀로 지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늘 불안합니다. 그러면서 쭉쭉쭉쭉쭉쭉 썼어요. 그러면서 곧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라고 딱 쓴 거죠. 실제로 획득할 수 있다고 믿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준비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단순한 희망이나 소망이 아니라 신념을 가져야만 한다. 이게 신념을 가져야만 한다는 건데 나폴레온 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글로리아는 기록을 통해서 이상형의 배우자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그린 거예요. 그리고 원하는 배우자의 상을 구체화시켰죠. 예전에 김승우 회장님 그 제자 중에 그 사람 있었잖아요. 그 프랑스에서 프랑스에서 도시락 파는 여자 켈리체 그 회장님이 자신이 10억 빚을 지고 40이 넘었고 결혼은 못했고 근데 죽을 생각은 없고 그러면서 다시 사업에 성공을 해내야 되는데 이상형을 만나서 결혼을 하면 자신은 사업은 돈은 자기가 벌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대요. 그래서 운동화를 딱 들고 무조건 나가서 걷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상형을 딱 100가지를 썼대요. 어떤 사람 만나고 키는 어떻고 얼굴은 어떻게 생기고 그리고 직업은 어떻고 막 이러면서 근데 그런 거의 이상형의 남자를 만났는데 한 가지만 빼고 한 가지 키가 너무 컸대요. 네. 그래서 지금 남편분 보니까 프랑스 남자인데 너무 잘생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화를 시켜서 기록하는 건 이미 그런 이상형의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일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글로리아도 이렇게 적은 거죠. 그는 짙은색 곱슬머리에 중간 체격을 지닌 사람이다. 배는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하면서
붉은색 머리카락을 지닌 여성을 좋아한다. 이렇게 쓴 거예요. 이 붉은색 머리를 갖고 있었겠죠, 이 글로리아가. 그러면서 두려움도 생기기 시작했고, 또 계속해서 편지를 쓰면서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미래의 배우자와 함께하는 삶을 상상하기도 하면서 글을 적은 거예요. 우리는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결혼 생활을 유지할 것이며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삶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기쁜 마음으로 도울 것이다. 신께서 하루빨리 우리를 묶어주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자, 근데 기록을 통해서 믿음을 그려보는 과정 속에는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생기기 마련이에요. 저 또한도 막 100일 쓰기를 하면서도 이게 정말 될까? 정말 방법도 없고, 그때 제가 40일쯤 됐을 때도 방법이 없었어요. 제가 붙잡은 건 한 가지. 내가 영어 강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빚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빚이 계속해서 생기는 의류 사업을 할 것인지, 결정은 사실 이 영어 강사를 하면 돈을 모아요. 근데 사업을 하는 건 왜 선택을 했냐면, 제가 얘 의류 사업하는 게 없으면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답답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일이 의류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딱 선택을 하고 40일 정도가 지났는데도 어떤 그 희망이 없었어요. 잡히는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수시로 정말 될까? 내가 이렇게 쓰는 게 정말 가능할까? 이게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방해물들을 극복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또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록에만 의존하면 되게 위험하고, 기록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함께 병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계속 이렇게 글을 쓴 거죠. 나는 지금껏 내면에서 피어나는 불안감을 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어제는 힘이 들었어요. 당신을 결코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우리가 결코 만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등등등등. 맨 마지막에 어디론가 숨고 싶었습니다. 심한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오늘 지나가는 어떤 남성이라도 붙잡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서 도망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당신이 너무 필요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공감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연애가 너무 쉬웠고, 그리고 결혼 상대자가 그냥 쉽게 나타났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렸을 때 결혼하시고 제 나이에 결혼하신 분들 잘 공감 못 하세요. 하지만 저도 이랬어요. 저도 이렇게 절절했고, 이렇게 써보기도 하고 기록도 해보고, 그리고 이미지를 띄워서 그 사람과 결혼 생활을 하면서 산책하는 모습, 아이와 유모차를 끌면서 남편과 장을 보는 모습,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상상을 하고 이미지를 띄우면서 글을 적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되게 많이 와닿아요. 힘들었을 때는 진짜 이게 정말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쓰시는 거예요. 기록을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분명히 찾아오잖아요. 또 이렇게 썼어. 어젯밤과 오늘 아침 너무도 외로웠습니다. 이거 진짜 너무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신랑이 테드인데, 테드를 만나기 한 달 전쯤에 글로리아가 낙심할 대로 낙심한 이유가 있었어요. 한 남자를 만났는데 자신이 평소에 그리운 남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실망을 한 거죠. 그래서 포기를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기록을 멈추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절망스러운 감정을 막 쓰는 거예요. 절망스러운 감정을, 우리가 긍정적인 얘기만 쓰는 게 아니라 절망적인 감정을 다 쓰고 나서 감정을 기록하고 나면 다시 곧 자신의 신념을 되찾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 내가 이상형 남자를 만나고 싶거나, 아니면 아이를 만나고 싶거나, 아니면 어떤 그 좋은 지인, 친구, 아니면 이런 등등의 바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내가 정말 이미 그런 현실이 된 것처럼 글을 쓰는 거죠. 글을 써서, 그리고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그래,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면서 다시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글로리아는요, 이 결혼 생활이 잘못될까봐 또 두려운 것도 있었대요. 친구들 주변에 딱 보면 결혼 생활에 행복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부부 사이의 갈등, 그리고 권태로 바뀐 일, 결혼 생활이 다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이 글로리아가 편지를 쓸 때 뭐 부정적인 생각들,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가득 차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한 거예요. 두려움을 기록할수록 이 두려움이 자신이 갈망하는 어떤 친밀한 관계를 밀어내고 있다는 사실. 이 두려움이 뭐냐면 잘못된 믿음인 거잖아요. 나는 어떻게 살지는 몰라요. 그리고 그런 부부들만 딱 봤기 때문에 그렇지, 행복하고 또 결혼 생활에 있어서 노력을 하고 서로 맞춰가고 조율해서 원활한 결혼 생활, 좀 더 따뜻하고 행복히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들도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어떤 생각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도 있는 거고, 내 생각을 두려움이 잘못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딱 하고 나서 이 친밀한 관계를 갈망하면서도 내가 한편으로는 그러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또 편지를 통해서 이 두려움에 대해서 내려놨죠. 그래서 우리 결혼 생활은 다를까요? 라는 물음을 딱 가지면서 자신이 정말 원하는 바람직한 그런 결혼 생활을 기록했어요. 나는 사랑과 바람직한 관계를 위해 많이 노력한다 등등등등 하면서 나의 결혼 생활은 다른 바람직하지 못한 관계들과 다를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경험을 한 거예요. 시기적절하게도 행복한 가족의 그 피크닉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존재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러한 받아들임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자신이 몇 주 동안 잘못된 생각을 한 생각들을 정리를 한 거죠. 그리고 드디어 글로리아가 자신이 묘사한 대로 남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우연히 이런 사건이 있고 나서 2주가 흐른 뒤에 어떻게 만났냐면, 퇴근하는 길에 친구랑 호포집에 들른 거예요. 그 호포집에서 평균 체격의 짙은색 머리카락을 한 남성이 구석에서 친구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고, 곧이어서 그의 눈이 글로리아의 눈과 마주치게 됐고, 벼랑간 일어나서 글로리아에게 와서 술을 한 잔 마시자고 한 거죠. 맥주를 한 잔 사겠습니다 라고. 너무 재밌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팁이 나와 있는데, 가능한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미지의 어떤 존재에게 편지를 쓰는 거고요. 그리고 언젠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단지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래요. 기다리면 이루어질 것이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요 내용까지 해드릴게요. 근심을 묶어드린 종이의 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요거는 다시 해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종이에 쓰면 이루어진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굳히기를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재밌어요. 네, 저는 워낙 이런 책 좋아하거든요. 여러분께서도 종이의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를 읽으시고 들으시고 다시 한번 내가 흐트러져 있는 생각들을 정리를 하시면서 뭐를 구체적으로 원하는지 모르신다면 기록을 한번 먼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그 두려운 내용도 기록을 하셔서 이 다음 내용에 나오는데 기록을 하셔서 그 부정적인 내 머릿속에 갖고 있는 부정어를 토해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오랜만에 만나 뵀는데요. 앞으로는 좀 자주자주 만나 뵙도록 할 거예요. 네, 요즘 너무 식당 일이 바빴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모든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 남았어요. 9월 21일 날 서울에서 강리치 클럽 3차 특강, 서울 특강이 이루어집니다. 강남에서 이루어질 거니까요. 여러분, 신청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